사실 이제 헌재의 파면 판단이 나와야 조기 대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면 예. 선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검사 탄핵에 대한 선고가 모레 13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선고 일정을 잡았어요. 기일을 잡았어요.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18일까지는 아무런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라고 헌재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잡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일정상으로 해석해야 될지. 다른 것을 미루고 윤석열 피청구인 그 선고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뭔가 저 선고는 과정을 통해서 네. 본인들이 정말 안정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윤석열 그 탄핵 인용 결정이나 이런 것들의 그 후폭풍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줄여보겠다. 이런 저는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감사원장이나 또 저 검사들 네. 파면 결정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윤석열 전에 선고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네. 조금 뭐 그런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 걱정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평의에 집중하기를 우리가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예. 그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18일까지 잡히지 않았으니까 14일까지는 선고가 내려지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다른 일정을 잡았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평의 과정을 더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결론은 정해놓되 판결문을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미리 결론을 내려놨던 네. 뭔가 저 간단한 사건 선고를 먼저 하는 뭐 이런 시간 아끼기용일 수도 있고 네. 윤석열 피청구인 선고를 하기 전에 네. 보여주는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 속마음이 어떨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선고하기 전에 이제 헌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결정, 그러니까 선고는 미리 다 이제 이미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일정을 정하는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예. 일정을 잡는 거일 수도 있다. 사실상 뭔가 그 평의가 종결됐거나 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음. 그 절차에 대한 나름의 그 저 어떤 자신감들 네. 사실상의 내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뭔가 파면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가하게 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오히려 마음의 어떤 그 네. 뭐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에 뭔가 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앞서 선고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국회 편을 무조건 헌재가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뭔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은 좀 듭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 우리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 근데 예. 사실은 이게 탄핵한 국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의 결과를 좀 예상하는 예. 그런 예. 또 길 잡는 거 아니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예. 모든 그 논쟁들, 뭐 시비거리들 다 물리치고 소신 있게 빨리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그 저항 세력들, 네. 폭도들의 좀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저렇게 가는 거 아닌가. 좀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의원님 이제 설명과 해석을 분석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헌재가 어느 한편에 서서 뭐 그야말로 극우 쪽에서 주장하신 편향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그 극우 쪽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순리대로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좀 처리하면서 순리대로 가고 있고 윤석열 탄핵 선고도 순리대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면서 순리대로 가는 걸 보여주는 빌드업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13일에 있을 이 일정을 얘기했다면 내일 되면은 또 이틀 뒤에 있을 14일 일정 윤석열 탄핵 선고 그 일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쯤이면 금요일 선고를 네. 아마 길 통지를 예. 공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네. 혹시라도 뭐 더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순서를 밟아 나가는 이 과정들이 저 보수 세력들 네. 보수가 아니죠. 극우. 극우 저 태극기 모독 부대들 네. 내란 옹호 세력들의 반발을 조금 무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걸로 믿어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 윤석열 탄핵 선고가 언제 있느냐, 심판 선고가 언제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초쯤에 예상을 예. 하셨다가 지금 예. 뭐 이제 금요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관님들이 저렇게 그냥 용기와 소신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해줄지를 제가 기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게 결정이 되면 재보선가 같이 한번 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67억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일단 뭐 예산 문제보다는 이걸 절차상의 어떤 시비거리가 없게 최대한 예. 조심스럽게 가는 헌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 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음. 제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낭비를 가져오고 국익에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좀 답답하긴 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 말고 또 다른 판단을 하려고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 기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인용하는 그 결정문을 작성하는 재판관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까 바로 펜대가 쉽게 나가는데 네. 왜 윤석열의 피청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을 해서 대통령직에 복직시켜줘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문을 쓴다는 것이 네. 펜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게 하나가 가장 99%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 예. 나머지 1%는 헌재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그것도 상식을 가진 다수 국민의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헌재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 현행 헌법이 네. 1987년에 출범을 할 때 기대를 품고 국민의 기대를 모아서 출범한 기관인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헌재의 존립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헌법재판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헌재의 제일 중요한 권한이 첫째가 그 위헌법률 심사권이고 두 번째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권인데 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파면을 선고할 겁니까? 가장 극악의 나쁜 사람이 네.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파면을 인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면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제도는 자기들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자기의 이의를 부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헌재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그렇죠. 셈이죠? 예. 예. 자기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절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헌재가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네. 헌재 존립 이유를 설명 못하면 재판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 불명예를 견디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도 파면 인용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헌재 재판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윤석열 쪽의 주장을 듣고 윤석열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오셨는데 그때 헌법재판관이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모습도 의원님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위기, 그 이제 공기의 무게라고 할까요? 공기 자체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도 그 표정과 그 재판정의 공기, 무게감이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 표정을 재판관 8분이 한 분도 조는 법을 못 받고 진지하게 그걸 지켜보는 그런 그 상황을 다 봤는데 네. 그 윤석열 피고인이 그 많은 궤변을 늘어났어도 그냥 그 눈치 안 채게끔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눈이 반짝 뜨이는 모습을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쓸만한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그 한심한 모습, 네. 반성할 줄도 모르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대통령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네. 어떤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느꼈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도 뭐 당연히 뭐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믿는 거죠.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사선 의원들이 좀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현직에 복귀하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 획책을 할 거다. 또 헌재가 윤석열을 신속 파면해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했고 민주당의 5선 6선 중진들이 헌재에 윤석열 파면 촉구 서한을 보냈다라는 지금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내가 돌아가면 뭐 개헌도 하고 책임 총리제식으로 하고 어떻게 또 뭐 제2의 뭐 계엄을 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듯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예.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네. 뭐 비상계엄 제2의 계엄 일으킬 것도 없이 언급할 것도 없이 저런 그 사례 분별력이 없고 네. 술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저런 일을 저지르고 반성도 없고 뻔뻔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복귀하는 모습을 내란 옹호범들이 아니면 아하. 옹호 세력들이 아니면 저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